다음 샐러드를 준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올해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의사이며 지난 20년 넘게 서울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수천 건의 심장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고장난 심장을 직접 만져왔습니다. 건강했어야 할 동맥 안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이 심장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는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국에서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식사라고 믿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아삭한 채소, 넉넉히 뿌린 올리브 오일. 그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특정 채소 하나가 올리브 오일과 결합될 때 소화기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고 건강한 지방을 산화된 지질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화된 지질들은 그냥 무해하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정확히 그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63살입니다. 수술대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제 전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집도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 새벽 2시에 도착하는 응급 환자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손주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 대부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정보를 몇 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점에서만 살 수 있는 희귀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 흔한 실수여서 제 추정으로는 50살이 넘은 사람들의 85%가 매주 여러 번 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통념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튀긴 음식을 끊었습니다. 다른 지방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류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염증 수치는 재앙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들의 동맥은 여전히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수술실에 도착했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모든 규칙을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심혈관 연구소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효소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영양소 흡수율을 추적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결합될 때 소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정한 생채소 하나가 올리브 오일과 섞일 때 여러분이 유익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부에서부터 심혈관계를 손상시키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효소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채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장 보호 효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채소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3가지 대체 건강지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관찰에서 염증 수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제 획기적인 식사 순서 기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노년을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보낼지 아니면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봐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43년 동안 저는 서울 전역의 수술실에 서서 사람의 심장을 제 손에 쥐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이고 저는 심혈관 외과의사입니다. 지난달 저는 71살이 되었고 여전히 삼성의료원에서 주 5일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 정보가 8,000명이 넘는 사람의 신체 내부를 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 저는 68살 여성이 제 수술대에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동맥 폐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동맥은 낡은 녹슨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플라크가 너무 두껍고 딱딱해서 제 기구 아래에서 분필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대기실에서 흐느끼며 제게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운동했습니다.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모든 음식에 비싼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가신 걸까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를 여세요. 올리브 오일 병이 보이시나요? 오이가 보이시나요? 토마토, 피망, 당근. 만약 이것들을 생으로 결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몸속에 조용한 살인자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소장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오이 위에 차가운 올리브 오일을 뿌릴 때 여러분은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의사들과 요리 프로그램의 모든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생오이에는 아스코르베이트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차가운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만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몇 분 안에 이 반응은 산화된 지질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건강한 것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지방 대신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염증 유발물질로 혈류에 직접 들어갑니다. 저는 이 패턴을 7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제 수술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지중해식 식단을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음식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매 끼니마다 생채소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동맥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플라크와는 다른 특이한 지질 침착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화학과와 함께 2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147명의 환자로부터 혈액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생오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염증 지표가 32% 더 높았습니다. 그들의 산화된 LDL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동맥벽은 가속화된 노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음식 조합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최 박사님, 저는 20년 동안 올리브유를 넣은 샐러드를 먹어왔는데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도 첫 진료 때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날 아침까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맥 플라크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축적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날까지 증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제 수술대 위에 있고 저는 손상된 심장의 남은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이가 가장 나쁜 범인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생토마토,
생피망, 생당근 모두 차가운 올리브유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유사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위험한 반응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토마토 위에 냉압착 올리브유를 부으면 즉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몇 초 안에 생토마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올리브유의 페놀 화합물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산화된 지질 분자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강한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소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손상되고 뒤틀린 분자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소화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산화된 지질들은 소장으로 내려가서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을 코팅합니다. 육모를 음식에서 영양분을 잡으려는 수천 개의 작은 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산화된 지질이 그것들을 코팅하면 마치 그 손들에 두꺼운 장갑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몸은 비타민, 미네랄, 심지어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한 오메가 지방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형적인 지질 분자들은 손상된 상태로 혈류에 흡수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백혈구가 이 산화된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체 심혈관계에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 염증이 생긴 세포들이 동맥벽을 따라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 플라크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지방을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위협으로 취급하는 손상되고 산화된 지방을 먹어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력 동안 2,000건 이상의 관상동맥 우회수를 수행했습니다. 막힌 동맥에서 제거한 플라크를 검사할 때 실험실 분석 결과 이러한 정확한 산화된 지질 화합물의 높은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채소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가장 큰 범인입니다. 생토마토의 효소 농도는 극도로 높습니다. 피망, 특히 빨간색과 노란색 품종은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양파도 이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이, 특히 껍질은 생 올리브유와 결합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7년 전 환자들의 식사일기를 검토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생토마토, 오이, 올리브유 드레싱을 넣은 지중해식 샐러드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혈액검사에서 일관되게 높은 염증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들의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같은 채소를 다르게 준비해서 먹은 환자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5번올리브유 드레싱을 넣은 생채소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정확히 같은 채소를 먹었지만 올리브유를 넣기 전에 토마토와 피망을 단지 90초 동안 가볍게 찌도록 했습니다. 12주 후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샐러드 그룹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가볍게 찐 그룹은 18% 감소했습니다. 찌는 과정은 채소의 거의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존하면서 산화 반응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폴리페놀 산화 효소를 비활성화시킵니다. 온도가 모든 것입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섭씨 19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화되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채소는 해로운 효소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 90초 동안 섭씨 70에서 80도에만 도달하면 됩니다. 이것이 황금 구역입니다. 이것이 영양을 극대화하면서 동맥을 보호하는 비밀입니다.
올리브유를 넣은 생토마토 샐러드 만드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여러분이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동맥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생 올리브유와 절대 결합해서는 안 되는 특정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수년 동안 신선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로 샐러드를 만들어 오셨을 테니까요. 좋아하시는 식당에서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브루스케타를 내놓습니다. 음식 잡지에서는 이것을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두 식품이 생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자르면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화합물입니다. 토마토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효소가 차갑고 생인 올리브 오일의 페놀 화합물과 직접 접촉하면 몇 분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폴리페놀이 빠르게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항염증 성분인 올레오칸탈 대신에 이제 산화된 지질 과산화물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2018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구하던 중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심장 환자들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검사했습니다. 음식 조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린 생 토마토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의 생체 이용률이 43% 감소했습니다. 43%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접시를 떠나기도 전에 보호 효과의 거의 절반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된 화합물들은 단순히 몸을 통과해서 해롭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소장이 다른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장벽에 있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육모들이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이 산화된 지질로 일시적으로 코팅됩니다. 이 조합을 먹은 후 다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영양소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음식의 칼슘, 마그네슘, 필수 지방산, 모든 것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작년에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아주 건강한 식단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로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비싼 수입 올리브 오일 2스푼을 뿌린 큰 토마토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아주 조심스럽게 챙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E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완전히 불균형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모두 본인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 한 가지 매일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생토마토와 생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 조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부드럽게 데우되 따뜻할 정도만 약 70도 정도로만 데웁니다. 연기가 날 정도로 뜨겁지 않게 그냥 따뜻하게만 합니다. 그런 다음 토마토를 넣고 정확히 3분간 조리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가열하면 토마토의 문제가 되는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유익한 화합물들을 보존합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추적 검사를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비타민 E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38%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 한 가지 중요한 음식 조합 규칙을 이해한 것만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제 생채소를 준비할 때 올리브 오일 대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대체 건강 지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즉시 보호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대체 지방은 들기름입니다. 서울 삼성서울병원제 진료실에서 저는 염증 수치가 높은 34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생채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들기름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제 연구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들기름 그룹은 단 90일 만에 산화된 지질 수치가 63% 감소했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들기름은 생십자화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황화합물과 섞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독특한 오메가3 지방산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만드는 위험한 효소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참기름인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정제된 참기름이 아닙니다. 냉압착한 정제되지 않은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심각한 동맥염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위험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냉압착 참기름, 정확히 한 스푼을 소량의 식초와 섞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4개월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플라크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린과 세사민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생채소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동안 실제로 동맥벽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안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오일을 보관하는 온도가 여러분을 보호할지 해칠지를 결정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어두운 유리병에 담아 1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나이에 비해 뛰어난 심혈관 건강을 가진 200명의 노인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91%가 채소 준비에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했고 모든 분들이 서늘하고 어두운 조건에서 적절히 보관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천연 오일 중 가장 높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함께 섞는 채소에 공격적인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산화에 저항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생채소 샐러드를 준비할 때 선택한 오일을 정확히 한 스푼 계량하십시오. 그냥 붓지 마시고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채소 2컵당 기름은 한 큰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소장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잉이 발생하여 혈류의 지질이 축적됩니다. 여기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샐러드에 드레싱을 하고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건강한 장기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기름이 생채소에 10분 이상 묻어 있으면 효소 분해가 즉시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올바른 기름을 사용하더라도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보호 효과가 40%나 감소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올리브 오일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위험한 반응을 막아주는 특정 재료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레몬즙입니다. 생채소에 넣기 전에 올리브 오일에 신선한 레몬즙을 1:1 비율로 짜서 넣으세요. 구연산이 황효소 활성화를 충분히 차단하여 최악의 산화 효과를 방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상대책입니다. 기억하세요. 내일부터 이 세 가지 기름으로 바꾸면 몇 주 안에 손상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세요. 이제 생채소 조리법을 완전히 바꿀 세 번째 대체 건강지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서울에 계시는 제 환자 중 68세 되신 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세 번째 옵션은 참기름입니다. 하지만 아무 참기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한 저온 압착, 정제되지 않은 참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참기름은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는 위험한 온도로 가열되어 과도하게 가공되었습니다. 생채소와 함께 이런 가공기름을 섭취하면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저온 압착 참기름이 생채소와 왜 그렇게 훌륭하게 작용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를 안정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사민이 소화관에서 생채소의 섬유질 구조와 접촉하면 채소 입자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은 채소가 소화 효소를 만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산화를 방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고 있는 한심한 15에서 20% 대신 이용 가능한 영양소의 거의 90%를 몸이 흡수합니다.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참기름은 모든 식용유 중에서 천연 항산화제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세사몰과 세사몰린이라는 이 항산화제들은 몸이 생십자화과 채소를 분해하려고 할 때 형성되는 자유 라디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중화시킵니다. 제가 올리브 오일이 생 브로콜리를 만날 때 형성되는 위험한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참기름은 그 반응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3년 전에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한 동맥염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산화 지질 수치가 차트 밖으로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샐러드를 드시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올리브 오일을 흠뻑 뿌려 드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즉시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올리브 오일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생채소의 저온 압착 참기름을 정확히 한 큰술만 사용하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시했습니다. 6주 만에 산화 지질 수치가 38%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기적의 약을 처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적절한 시기에 생채소와 올바른 지방을 함께 섭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한 황금 시간대 안에 참기름과 생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최적의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대에 소장이 지방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인 리파아제를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에 참기름 샐러드를 드시면 흡수 효과의 60%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참기름을 17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세요. 참기름이 180도에 도달하는 순간 세사민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200도에서는 독성이 됩니다. 이것이 생조리법에만 사용하거나 조리한 요리를 불에서 내린 후에 추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진짜 저온 압착 참기름을 찾으세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제되지 않음과 저온 압착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적혀 있지 않으면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6번째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식사 순서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 경고하건대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사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가 음식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염증 수치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온 58세의 환자, 강남의 박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식단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올바른 음식을 드셨습니다. 채소,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잘못된 순서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작 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생채소를 드실 때 소장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즉시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다음을 분해합니다. 생서 뮤질입니다. 이러한 효소들, 특히 리파아제는 장내 pH가 가장 산성일 때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산화된 지질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화합물들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대신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박 여사님은 매 끼니마다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린 큰 샐러드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맥염증을 일으키기에 완벽한 화학적 환경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똑같은 샐러드를 드시는 시간만 바꿨더니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38%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순서만 달랐을 뿐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드린 황금시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상 식사를 소량의 저지방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60g에서 80g이면 됩니다. 구운 생선, 찐 닭가슴살 또는 단단한 두부가 좋습니다. 이것을 먼저 드시고 최소 2분 동안 꼼꼼히 씹으세요. 이 단백질이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이에 pH 수준을 높여서 보호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정확히 5분을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5분 동안 위에서 복합 영양소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효소 균형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대기 시간이 영양과 염증의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이제 조리된 채소를 드세요. 날 것이 아닙니다. 조리된 것입니다. 가볍게 찌거나 부드럽게 구운 것이요. 열은 셀룰로오스 벽을 분해하고 지방과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효소들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채소는 다음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넷째, 그리고 이제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올리브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이때 추가하세요. 하지만 제 강력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날 채소에는 올리브유를 완전히 빼세요. 조리된 음식에만 사용하시고 절대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세요. 날 채소의 경우 꼭 드셔야 한다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이 기름들은 분자 구조가 달라서 같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탄수화물은 식사 마지막에 드세요. 밥, 빵, 감자 등 무엇이든 선택하신 것을요.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심혈관계 전체의 염증을 증폭시키는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정확한 순서를 3개월 동안 따르셨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2배가 되었습니다. 만성 관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추적 혈관조 영술에서 실제로 부드러운 플라크 침착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약물 변경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저에게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수술실에서 입증된 임상 진료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5분을 기다린 다음 제가 설명한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수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마음이 내킬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올리브유와 생 토마토를 완전히 분리하세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로 샐러드를 준비할 때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올리브유를 붓지 마세요. 제가 앞서 설명한 효소 반응이 몇 초 안에 시작됩니다. 대신 채소를 실온에 최소 20분 동안 두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야 올리브유를 추가하세요. 이 간단한 시간 변화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에 조용히 쌓이고 있는 산화된 지질이 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요리에 올리브유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절대 섭씨 160도를 넘기지 마세요. 저는 스토브 옆에 간단한 요리 온도계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든 한 끼 식사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모든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고 독성 과산화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독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생채소 준비를 위해서는 세 가지 대안으로 바꾸세요. 들기름이 훌륭하고 한국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실온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하신 참기름은 산화를 일으키는 대신 실제로 산화를 방지하는 천연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샐러드에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제 동맥 칼슘 수치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제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40% 감소시킨 식사 순서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탄수화물, 과일, 물 외에 어떤 음료도 드시기 전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달걀 2개,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연두부 반 모입니다. 이 정도 양입니다.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드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은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은 몸에 더 많이 저장하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태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이 급등하고 지방 연소가 중단되며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은 이 정확한 순서를 90일 동안 따르셨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8.2에서 3.1로 떨어졌습니다. 운동 없이 9kg이 빠졌고 만성 관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넷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2잔 마시세요. 단백질 식사 전에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혈액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의 점도를 최대 20%까지 낮추며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대부분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침 혈전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에서 올리브유를 뿌린 생채소를 모두 없애세요. 소화효소 생산은 저녁 7시 이후 60% 감소합니다. 점심에 드신 그 음식 조합은 밤에 거의 소화되지 않습니다. 장에 그대로 남아서 발효되고 가스를 만들어내며 산화된 화합물들이 잠자는 동안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제가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이 목록을 냉장고 문에 붙여서 내일 아침에 보실 수 있게 하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즉시 행동에 옮길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 가능하게 만드세요. 저는 40년을 수술실에서 보내며 이런 단순한 지식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손상을 고치려 애써왔습니다. 저는 73이며 방금 말씀드린 모든 규칙을 빠짐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채소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셨으며 오늘부터 조리 방법을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사 준비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 박사의 중요한 심혈관 연구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리며 심장 건강을 지켜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